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키니 밑에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소프트하고 2000년대 초반 비키니 처음 나왔을 때 비키니 선수들의 그것들을 지향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당시에 되게 비키니에 대해서 애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되게 갈등이 많았거든. 근데 그 갈등이라고 함은 결국에는 성적을 낼 정도의 다이어트와 컨디셔닝 상태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리를 해야 하고 시합이 끝나고 나서 엄청 선수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지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찰나에 빅모델이라는 종목이 나와서 나는 되게 고마웠어. 너무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간혹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뉴욕 프로쇼는 이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고 그거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아직 정확하게 이 핀모델뿐만이 아니고 시합의 룰을 이해를 못하는 건데 결국에는 상대성은 있어. 사람이 사람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대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중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지 절대값은 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프로쇼에서 상위권 혹은 프로쇼에서 이제 올림피아를 간 친구들을 보면 다 일정하게 IFBB에서 추구하는 룰대로 갔어. 어떠한 특별한 이유보다는 새로운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많은 여자 선수들이 이쪽에 참여해서 선수층이 두터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까 내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것들 비키니 종목, 그 상위 종목 상향 평준화되는 이런 비키니를 보면서 되게 회의감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또 한몫을 했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사업성이지. 결국에는 나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워너베지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 더 많아지려면 더 선택하기 쉬운 종목이 많이 알려져야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적인 목적까지 포함해서 총 3가지였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나는 부정하진 않아. 당연히 보디빌딩이나 그 상위 종목에 비해서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하지만 종목이 다른 거고 룰이 다른 거고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당연히 열심히 훈련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큰 켠을 차지하는데 선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식단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이 똑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힘든 거지. 결국에는 뭐 누가 운동 더 세게 해, 누가 더 약하게 해, 이거는 시간이 흘러서 4, 5개월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 똑같이 내 시간을 못 쓰고 몇 개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면서 먹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면서 이거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힘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PD도 같이 우리 대만 가고 국내 대회도 다 가서 이제 핀모델 프로전을 계속 봤잖아. 네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대중의 입장에서도 살짝 질문을 적은 것도 있거든요. 저 또한 핀 모델의 그런 무대의 모습을 보고 또 SNS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봤을 때 핀 모델이 나왔어?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대회 나갈 수 있겠네 라는 이게 장난식의 그런 SNS 글들도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핀 모델도 저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막상 이번에 허시어슬이랑 같이 영준쌤이랑 같이 핀 모델 선수들이랑 같이 이런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걸 전 느꼈거든요. 이들도 아까 영준쌤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힘들게 운동하고 똑같이 먹는 거 참아가면서 하고 결국에는 대중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새로 나온 종목이고 무대에서 봤을 때는 뭔가 몸이 더 말랑말랑해 보인다고 그러나? 린하니까. 네. 근데 제가 대만 프로쇼 때 딱 느꼈던 거는 이 선수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 몸을 봤을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몸이랑 다른 거예요. 조금 더 뭔가 근육도 차 있고 동글동글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영준쌤한테 물어봤을 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선 이 무대에서 원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눈치를 봐가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채워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딩이나 이런 클래식 피지크 이런 종목보다는 당연히 운동 강도로는 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들도 이들 나름대로의 뭔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아까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부정하진 않아. 당연히 버디빌딩이 내가 봤을 땐 최고고 네. 당연히 다른 상위 종목들이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근데 힘듦이 다른 거지. 다른 힘듦이야 힘듦이. 그리고 핀모델 같은 경우는 절제도 많이 해야 하고 그 절제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걸 함에 있어서 힘든 거는 매한가지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또 악플 달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 근데 뭐 나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 환경적인 것들을 대중들한테 소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있을 거야.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핀모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아. 근데 그러한 무시 또한 결국에는 뭐 관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차차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 그것도 모든 종목이 예전에 클래식 피지크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피지크 종목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시작했을 때 그 기반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로 깔아 놓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 그래서 피지크 같은 경우도 제레미랑 사딕이라는 선수가 유명해지고 트래시 토크도 하고 이러면서 피지크를 더 붐을 시킨 거거든. 클래식 피지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핀모델도 마찬가지로 새로 이렇게 나오는 혹은 처음에 프로가 된 친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먹어서 어떤 몸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는지가 엄청나게 초반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엄청. 맨날 맨디어가지고 나보고 어? 하나 어? 야 개측이 넷인데 어? 가지고 대원 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멋진 무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줄 겁니다. 제가 비키니에서 처음 핀모델로 이제 출전하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오빠를 믿고 영준쌤을 믿으면서 열심히 즐기다 오겠습니다. 첫 프로쇼 데뷔 잘해오겠습니다. 저 이번에 진짜 포징부터 운동까지 조금 집중해서 많이 했거든요. 보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혜진이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소프트한 게 조금 넘어갔어. 근데 더 소프트하다는 거지. 몸 상태 자체, 컨디셔닝이. 그래서 항상 컨디셔닝 지적을 미세하게 받았고 또 하나는 둥근에 대한 볼륨 지적을 항상 받았지. 근데 이제 핀모델이라고 하는 종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피드백을 되게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가 다른 비키니나 혹은 다른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떠한 피드백을 수용해서 고치기까지 되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근데 핀모델은 1등 했던 선수가 완전 꼴등 할 수도 있고 꼴등했던 선수가 완전 1등 할 수도 있는 아주 미세한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혜진이가 다행히 그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된다만
우선 혜진이의 피드백은 아주 약간의 컨디셔닝 상태와 엉덩이의 볼륨,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서진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지막에 좀 집중을 못했어. 개인 사업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새로 차리느냐고 집중을 못했던 게 나한테는 느껴졌어. 나름 열심히 했다곤 하지만 온전하게 이 시합을 위해서만 24시간을 쓴 사람과 그것들을 좀 분배해서 쓴 사람의 그 집중도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아쉬운 거는 서진이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는 또 근데 나무랄 수도 없는 거야. 자기 사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열심히 준비한 것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되게 리스펙하는 부분인 거고, 서진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볼륨이야. 전체적인 근육의 볼륨이 필요하고 특히 상체에 대한 볼륨과 컨디셔닝 상태를 조금 더 잡아야지. 언규 같은 경우는 이번 시합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줬던 어떠한 조금 가혹한 그 큐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잘 소화해내서 상체 쉐입이라든지 포즈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개선을 시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피드백 영상 이제 바디 체크 오면 완전 달라진 게 느껴져.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고, 그래서 지금처럼만 하면 엉규는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 강윤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받았던 피드백이 조금 이제 셌어. 근육의 볼륨이 상대적으로 셌고, 상체 어깨에 대한 볼륨이 이번 시즌에 확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체에 대해서 사이즈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상하체 밸런스가 약간 맞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키니 선수들이 핀 모델을 아마도 앞으로 되게 많이 뛸 텐데, 아마추어든 프로든 되게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기존의 비키니 선수를 하거나 근육량이 있던 사람이 핀 모델로 내려왔을 때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혹은 운동에 대한 총 볼륨을 줄이거나 혹은 어떠한 것들을 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엉덩이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엉덩이 근육이 자리 잡고 있던 게 원래 10인데 핀 모델로 맞추기 위해서 5 정도의 사이즈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탄력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유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겼던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잘 보완하고 로딩이나 피크위크 때 잘 정리를 해서 가면 다음 대회 때는 훨씬 좋을 것 같아. 은혜 같은 경우는 항상 하체에 대한 수분감, 컨디셔닝이 지적으로 나와. 근데 매 대회마다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 대회를 더 뛰어봐야겠지만 매 대회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계속 받으니까 그거 말고는 은혜는 크게 없는 것 같아. 다빈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받은 다빈이가 가장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냐면 첫 번째 재팬에서 받았었던 피드백은 되게 스몰 작다고 했어. 너무 핏하다. 그래서 대만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채워서 갔어. 그거보다 조금 더 채워서 갔는데 약간 이제 상하체 밸런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크다 뭐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보완을 해서 세 번째 이제 대회를 뛰었는데 이번에는 좀 크대. 근데 그거를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상대적인 거거든. 만약에 뉴욕 프로에 나왔던 40명의 미국 선수들이, 볼륨감 좋은 미국 선수들이 다 같이 나왔더라면 오히려 유나나 다빈이 같은 친구들이 더 높은 성적을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국내 대회 때는 국내 선수가 주류를 잃었고 그 안에서 적정점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피드백이 나온 것 같고, 그것 또한 그거를 보는 선수들이 잘 확인을 해가면서 상대성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시합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데이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이 다음 주에 있는 시합이 메인 시합이었고, 그래서 조금 준비가 덜 됐지, 다이어트 상태. 근데 세이라는 친구도 쉐입이 워낙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컨디셔닝 상태만 잡으면 금방 순위가 오를 수 있는 포텐션이 엄청 강한 친구라고 생각해.
보나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 그 똑같은 지적은 근육의 사이즈야. 근데 보나가 키도 작고 진짜 뼈대도 얇거든. 그리고 시합 체중이 44kg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성으로 보나는 보나 나름대로 보나 스스로의 절대값으로 되게 좋은 몸을 만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항상 사이즈가 좀 작다라는 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연차가 좀 쌓일수록 보나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들은 핀 모델로 내려감으로써 뭔가 더 약한 종목, 더 약한 강도의 운동, 약한 강도의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게 아니네요. 약한 강도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탄력을 맞아. 잃게 되고 기존에 가던 대로 더 하지만 뭔가 볼륨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부위의 그런 그러니까 미세한 조정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어떠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리는 되게 미세하게 조정해야 돼. 근데 그 알다시피 미세하게 무언가를 조정한다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야. 조금만 더 가도 오버될 수 있고 조금만 덜 가면 티도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조정하면 차라리 오히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반대로 미세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디테일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운동이든 영양이든 휴식이든 어떠한 부분에서도 정말 미세하게 조정해야 그들이 원하는 그 룩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근데 뭐 그들을 설득시키고 싶진 않아. 설득시킬 마음도 없고. 하지만 이 종목에 관심이 있고 이 종목을 정말 뛰어보고 싶거나 나 추후에 뛸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그 미세한 조정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그분들은 할 거야. 그리고 이게 참 상대성 평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옆에 누가 쓰느냐, 이 대회에 누가 출전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가요? 당연하지. 그러면 진짜 이게 내가 베스트의 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대성으로 이게 뭔가 진짜 안 맞는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바디빌딩 종목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에 출전하는 선수들 앞에서 한 명씩 보면 안 좋은 선수가 없어. 하지만 아주 미세한 체형적인 부분, 아주 미세한 세퍼레이션, 아주 미세한 어떠한 균형, 이런 것들이 나는 절대값으로 정말 100%를 했는데 옆에 있는 상대값이 다른 선수가 10%만 해도 날 이길 수 있는 거야. 이 친구한테 절대값을 이 친구는 10밖에 못했어. 나는 절대값 100을 했고. 근데 이 선수가 나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나의 약점을 완전 반대로 갖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빌딩이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쉽게 뭔가 결정이 나고 쉽게 됐었으면 이 보디빌딩이라는 거 하는 것들은 되게 가치가 없었을 거야. 근데 나도 이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거에 가치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해도 끝이 없고 해도 완성이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 손으로 완벽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번에 대회를 보고서 퍼스트콜에 워너비즈 팀들이 그래도 많이들 들어왔는데 3명? 네. 퍼스트콜? 퍼스트콜. 영준쌤이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순위를 기대했던 친구들이 들어왔는지 영준쌤이 바라봤던 시선과 저지들의 시선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일치하지 않았어. 일치하지 않아서 아직 나도 많이 부족하구나 느꼈고, 그거는 계속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대회 프로쇼를 보고 하면서 뭔가 그런 간격이 좁혀지는 게 느껴지죠. 아주. 그러면 이번 이제 HP를 준비하실 텐데 거기서는 또 기대해 볼 만한 선수들이 있는지. 다 기대돼. 사실 진짜 사실 다 기대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지가 또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봐야는 하겠지만 또 경험은 해야지. 경험해서 또 수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저지들이, 헤드 저지들이 많이 쌓이고 2번, 3번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구나, 이걸 더 중요시 보는구나가 쌓이면 경험치가 되는 거고, 그때 되면 조금 맞춤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핀 모델도 1년, 2년, 3년 되면서 그런 대중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될 수 있을까? 그 어떤 종목보다 더 될 거고, 왜냐하면 내가 느끼고 있잖아. 지금 워너비지에 정말 한 100명 정도 넘는 1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있어 지금. 그 선수들의 90%가 핀 모델을 하려고 해. 그리고 일반인들, 그냥 일반으로 PT 하시는 분들도 저 한번 나가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그냥 이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더 나아가서 지금 2026년에 접어들면서 이쪽 건강, 운동, 피트니스 쪽에 키워드 단어 중에 하나가 웰니스거든. 그리고 이제 롱제비티라고 해서 뭔가 더 오래 살지만 젊게 오래 산다 이런 것들, 건강에 되게 직결되는 단어들이 키워드로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준비해 볼 수 있는, 무대에 서 볼 수 있는, 근데 어떻게 조금은 더 여성으로서 건강하게 그게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되게 잘 될 거라고 봐. 잘했어, 잘했어. 올라가서 좋은데 잘했어. 위에가 빠져버렸어. 위에가요? 너무 세, 너무 세.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놨더니? 저 근데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일본 나갔다가 대만 나갔다가 지금 이제 첫 한국 쇼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첫 번째에 불릴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첫 번째에 뭐 제가 10등이어도 괜찮아요. 퍼스트 코일에 불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진짜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조금 올라간 거잖아. 한 단계 성장했다. 하! 전면에서 어깨가 조금 세요. 과대요. 맞아. 근육량이, 어깨 근육량이. 그래서 그거 좀 빼고 어차피 핀모델 계속 핀모델로 하실 거잖아요. 후면만. 후면만. 너무 이 근접 촬영 아닌가요 이거? 이거 하나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동영상도 찍어주세요.
스트레스 받던 문진 편이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웬만하면 저도 오래 했으니까 애들 시합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근데 이번에는 유독 그러니까 저도 기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유독 긴장하지 않았을까. 한 2, 3일 전부터 손에서 땀이 계속 났어요. 가장 나의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친구들을 전부 다는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여자친구인 유나가 시합을 뛰어서 애들이랑 같이 뛰어야 되니까 혹여나 제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분명히 서운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간에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반대로 유나한테도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뭐 어찌저찌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네. 이제 그런 코치로서 네. 그리고 남자친구로서 중도를 잘 지키신 것 같나요? 네, 저를 잘 지켰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에 네. 프로쇼에 그 강윤아 선수랑 박세희 선수가 처음으로 네, 맞아요. 핀모델 프로전을 뗐는데 네. 어떻게 보였어요? 우선은 세이는 AGP가 메인 무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더 뺄 수 있었는데 더 조금 차근차근히 가려고 했던 게 원래 목표에 있었어서 조금 더 이제 AGP 때는 다이어트를 해서 무대에 올라갈 생각이고, 이제 유나 같은 경우는 비키니에서 이제 핀 모델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핀 모델이라고 하는 종목은 욕심을 좀 덜어야 되거든요. 눈에 욕심을 덜고 마음의 욕심을 덜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종목인데 그 욕심을 덜지 못했어요. 그 욕심을 덜지 못하고, 우선 피드백 같은 경우는 어깨가 좀 컸다. 그리고 후면으로 돌았을 때 엉덩이 탄력이라든지 이렇게 걷거나 브릿지 할 때 털리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서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무대에는 더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퍼스트 볼 딱 봤을 때 워너비즈 팀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땠어요? 그리고 저쪽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 퍼스트콜에 들어갔을 때 그냥 하나하나 그냥 나이스 웨스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보다 이제 못 들은 친구들이 더 마음에 쓰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2주 뒤에 네. AGP 프로전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그쵸, 있죠. 다 있고, 어차피 또 이제 피드백 잘 받았으니까 그거 토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저지가 항상 같으면 좋겠지만 또 저지가 항상 같지 않으니까 이번에 또 다르거든요, AGP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이제 경우의 수를 둬야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늘 하는 거 친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우선 뭐 전에랑 마찬가지로 미안하고, 앞으로 또 나도 잘할 테니까 너희들도 지치지 말고, 오래 했는데 다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쭉 가서 AGP는 더 좋은 무대 했으면 좋겠다.